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한에 가서 겪었다는 북한의 도청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2002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동지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젠 고인이 되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서면으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방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라고 황장엽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 저는 네 하고 또 제가 준비했던 메모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황장엽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여론에 못 이긴 김대중이 나의 미국 방문을 허락한 것 같으니 요건을 발급받고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꼭 이렇게 글로 써서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바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요건은 국정원에서 허가해야 발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황급히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댄 황장엽 선생이 도청조심이라는 글자를 3번이나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청을 조심한다? 누구로부터? 당연히 국정원을 염두에 둔 말씀이셨겠지만 전 사실 신변 보호까지 해준다는 국정원이 북에서 온 칠순 노인의 언행을 도청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국가전복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극상해야 인간 중심의 철학 이야기, 김정일 체제를 반대하는,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도청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무실 벽을 배경으로 당신의 여권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청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 보안 허가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황장엽 선생님의 일회용 여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 저와 마주한 황장엽 선생님은 역시 자필로 미 대사관에 연락해서 비자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하셨고, 저는 한 열흘이 더 걸려야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적어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열흘 뒤에 비자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만났던 미국 대사관의 정치과 관계자는 정말 힘들게 황장엽 선생님의 미국 방문이 허가되는군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3개월간의 단수 비자가 발급되는 점 황장엽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이후에 임동원과 신건 전 국정원장, 김성훈 국정원 제2차장이 정치인들과 황장엽 선생 등에 대한 불법 도감청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국정원이 황장엽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 정말 아무 짓이나 막 했던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동원 원장은 김성훈 2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황장엽 씨는 3차장 소관으로 국정원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25명의 직원이 24시간 감시했기 때문에 2차장이 감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말대로 국정원 내 안가에서 생활하시던 황장엽 선생에 대한 도청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장엽 선생님은 탈북자 동지의 명예회장이었고, 이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는 송파구 소재의 탈북자 동지의 사무실로
나오시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방미를 위해 혹은 방위를 위해 찾아왔던 미국과 일본의 정부 및 관련 인사들을 만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김일주 전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 등과의 만남이 기획되곤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국정원의 도청 때문에 서면으로 혹은 은어로 진행되곤 했지만, 황장엽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서면으로 하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도청은 그만큼 인간의 존엄과 인권, 삶의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는 비열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론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우리 축구 대표팀의 방북기간 자행됐다는 북한 당국의 도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방북했던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들을 북한이 호텔방에서 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팀의 한 선수가 기자들과 만나 도청을 당했다, 신기했다라고 말했고, 2박 3일 동안 평양 고려 호텔에 머물렀고, 경기 당일 호텔 방에서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밖을 구경하며 이야기했는데, 점심을 먹고 오니까 커튼이 열리지 않게 고리가 단단하게 걸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방을 썼던 다른 선수와 서로 말을 조심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10중 8구 저들은 고려 호텔의 창가에 서서 평양 역사며 창광거리며 멀리 보이는 대동강변이며 혹시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고려 호텔이고, 나름대로의 주요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히 이야기하듯 건물 양식은 60, 70년대의 서울 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도시 분위기가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두겠습니다만, 바로 옆방에서 혹은 호텔 지하실에서 저들의 이야기를 듣는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는 불편했을 것이고, 결국 창밖을 더는 볼 수 없게 커튼을 고정시키도록 조치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한국 선수 도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7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아시안컵 예선 경기에 참가했던 이민아 선수는 호텔방에서 수건이 없어 수건 좀 갖다 주면 좋겠다고 혼자 소리로 말을 했는데, 5분 뒤 청소하는 분이 노크를 하더니 수건을 가져다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눈앞에 펼쳐진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바람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 정책을 비판하고 김정은 체제를 비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아니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끌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끈질긴 감시가 이어졌을 것이고, 몇 가지 객관적 증거만 더 확보된다면 이른바 공화국 형법이 적용되었을 것이란 끔찍한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이 같은 도청은 평양시 대성구역 용북동에 본부가 있는
그 악명 높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 보위 기관이 국가안전보위성입니다.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비교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정권에 대한 비방과 반대, 비밀 결사 조직, 월경, 북한 내에 숨어 있거나 혹은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이른바 간첩 불순분자 등의 동태를 파악하고 체포하는 데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한다는 데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성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김정은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안전보위성은 당, 정, 군 그리고 기업소까지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고 산하 행정체계에 따라 각 도 안전보위부 및 시, 구역, 군 안전보위부와 인민군 내에 안전보위부도 두고 있습니다. 중앙의 본부 조직은 종합처로 명명되는 1처, 군 및 군수 담당 2처, 국내 반탐 3처, 도청 담당 4처, 수사 담당 5처, 미행 담당 6처와 해외 반탐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도청전담처에서 최근 27 전파 탐지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최첨단 도감청 장비를 들여와 간부들과 주민들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